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미시경제학 챕터 8장 경쟁시장에서의 공급 살펴볼 건데요.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윤의 측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완전 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걸 살펴봤는데요. 자, 284페이지 이윤의 측정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윤이라는 게 이제 우리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걸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어떻게 측정하는가 살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완전 경쟁적 산업의 기업은 P가 MC가 같아지는 데서 생산량을 결정하면서 이윤극대화를 달성한다.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자,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돼서요. 가격 수용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얘가 사실은 MR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MC가 우상향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윤극대 생산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근데 이것만으로 기업이 얼마나 이윤을 벌고 있는가? 이윤이 있기는 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맞아요. P가 MC랑 같을 때가 최적 생산량은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때는 손실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윤의 크기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윤을 측정하기 위해서 얼마가 되는가 그거를 여기다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이윤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나와 있죠. 자, 바로 밑에 식을 가 보시면 요 TR이라는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P 곱하기 Q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TC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AC 곱하기 ATC라고 돼 있죠. ATC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요 Q가 양쪽에 이윤극대 산출량은 스타로 정해졌으니까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 ATC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Q를 곱하면 이게 바로 이윤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먼저 책 순서와는 다르게 이걸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생산량이 제로가 되면 당연히 이윤은 빵이 될 건데 생산량이 제로가 아니라고 하면 이윤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P가 ATC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할게요. 이거이면 그러면 당연히 이윤은 0보다 크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P가 ATC보다 작아요. 이거이면 그러면 이윤은 0보다 작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오셨죠? 만약에 P가 ATC랑 같게 되면 이거이면 그러면 이윤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85페이지 거기 그림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이윤, 0의 이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윤극대 산출량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MC가 이렇게 있는데 AC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할게요. ATC가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 같이 연결해서 여기 그래서 P가 MR 돼 있고 P가 MR 되어 있고 MC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자, 이거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TC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이렇게 최저점, 여러분 ATC의 최저점을 MC가 관통해 지나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참고로 하시면 ATC의 최저점을, 요거는 비용함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최저점을 MC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관통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거기에 맞춰서 다 부합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ATC 최저점을 MC가 관통해 지나가고요.
ATC의 최저점을 MC가 관통해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ATC 최저점을 MC가 관통해 지나갑니다. 따라오셨죠?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TR은 어떻게 구합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TR은 P 곱하기 Q인 거 이해되세요? 자, 얘가 P인 거 이해되세요? P. Q가 이건 거 이해되십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TR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한번 볼게요. 요게 바로 TR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자,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볼게. 얘가 T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보시면 얘가 T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TC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온극대 산출량에서 Q에다가 ATC를 곱하는 거야. Q에다가 ATC니까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파란 색깔의 면적이 빨간 색깔의 면적보다 크니까 그게 바로 플러스 이온이 되고요. 여기서는 ATC가 여기 보시면 P랑 같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는 ATC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보면 Q일 때 이만큼이 ATC가 되니까 여기 면적이 빨간 색깔의 면적이 파란 색깔의 면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여기가 이온극대 산출량 Q수타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높이가 P가 되는데 요 높이가 ATC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빵이라는 거지. 여기는 요게 ATC잖아. ATC보다 P가 더 커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이 되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온이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경우는 이온이 0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요 경우는 이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P는 이렇게 돼 있는데 ATC는 이거잖아. ATC가 훨씬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만큼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는 거 같이 3개 정리해 보시고요. 자, 285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 여기 나와 있는 식 봅시다. 이온 방정식으로부터, 요게 이온 방정식이라고 책에선 얘기했어요. 이온 방정식으로부터 자, 이온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P가 ATC보다 크게 되면 이온은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줄. P가 ATC랑 같으면 이온은 빵이 된다. 두 번째 줄. P가 ATC보다 작아요. 이온은 0보다 작은 음의 이온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7장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MC equal ATC는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야. ATC의 최저점을 MC가 관통한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뒤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요,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아니, 여기 보시면 P가 ATC보다 작기 때문에 음의 이온입니다. 음의 이온이니까 손실이 되는 거죠. 음의 이온으로서 손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당연한 의문이지만 기업이 왜 손해를 보면서 이때 접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볼까? 이게 제일 이 파트에선 어려운 겁니다. 자, 음의 이온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셧다운을 하는, 과연 기업이 폐업을 해야 될까? 폐업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여요.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다음 볼게요. 285페이지 거기 밑에 이윤이 음수인 경우에 폐업해야 하는가? 지금 그거 보는 거예요. 이거일 때 폐업할까? 조업할까?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폐업해야 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손실을 보면서도 조업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업을 중단하고 중단한다는 게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생산량을 제로로 하는 게 나을지 어느 게 나을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선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게 이게 단기니까 노동과 자본 중에서 고정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통 자본이 고정투입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고정투입 요소 K가 고정되고요. 여러분 K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K와 관련한 R 곱하기 K라고 우리 이렇게 했죠. R도 고정되어 있는 거야. 얘가 총 고정비용 이렇게 되는데 총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오셨죠? 자, 단기에 조업을 중단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 고정비용이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 이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 비용이다 라는 게 깔려 있어요. 모두 sunk cost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정. 고정 비용의 일부는 사실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만약에 고정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 다 고정 비용이 다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단기에 이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데 이 고정 비용이 전부 다 매몰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조업을 중단해도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따라서 매몰 비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 매몰 비용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따라서 조업을 중단해도 이만큼의 회수가 불가능한 TFC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86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예제는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총 비용이 있고요. 총 수입이 있을 때 이윤극대 생산량이 얼마이고 이윤이 얼마인가 하는 건데 그거는 앞에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체크해 보시고요. 자, 286페이지 살짝 그거 내용 보면서 할게요. 기업이 단기적으로 조업을 중단해서 생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수입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폐업할까 고민을 해. 그래서 만약에 폐업을 했다라고 합시다. 폐업을 한다면 그러면 이건 생산을 아예 안 하는 거야. Q가 빵이면 이 뜻입니다. 그 P 곱하기 Q에서 Q가 빵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총 수입이 없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입은 없을 것이다. TR은 빵이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고정비용은 여전히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이나 TC는 TFC만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니 이게 전부 다 매몰 비용이니까 문 닫았어. 그래도 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은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기업에 조업을 중단했을 때 조업 중단, 스탑, 셧다운 했을 때 거기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업 중단 이렇게 쓸게요. 책대로. 조업을 중단했어요. 그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TR에서 TC를 빼는 거예요. 천천히 보시죠. 이유는 빵이고요. TC는 TFC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TFC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실의 크기가 이만큼 발생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오케이. 거기선 T자 뺐어. 그냥 FC라고 썼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조업을 계속 한다라고 할게요.
조업을 계속한다. 계속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생산을 하니까 총 수입은 들어옵니다. 근데 비용은 여기 보시면 총 비용과 가변 비용, 총 비용에는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Q스타를 생산하면 Q가 요 Q스타만큼을 이윤극대 생산량을 하게 되면 TR이다 라고 하면 이게 들어오겠지? 얼마? 자, 그래서 얘가 P 곱하기 Q스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총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 뭐 T자 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식 보시면 조업을 계속이라고 할게요. 계속하게 되면, 자, 총 수입은 그냥 TR 이렇게 쓸게요. TR 마이너스 TC를 요거 쪼개서 쓸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TVC 마이너스 TFC. 책에는 T자 뺐습니다. T자 빼도 돼요. 왜냐면 이제 글자 수를 두 개 맞추려고 T를 빼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거 둘을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업을 중단했을 때, 조업을 계속했을 때, 네, 그래서 거기 밑에 어느 쪽을 할 것인가. 그래서 조업을 계속할 때랑 계속할 때 빼기 조업을 중단할 때 요거 차이를 빼주려고 합니다. 요거 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0보다 크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조업 중단이 나은 거니까 생산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요걸 빼줄게요. 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TFC가 되고, 여기서 빼주면 결국은 어떻게 돼? TR 빼기 TVC, 요것만 남게 되는 거네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거기 보시면 기업은 수입이 총 비용과 크냐 작냐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베어리어블 코스트라는 게 가변 비용이잖아. 가변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요리사라든가 학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월급을 줄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이니까 잊어버리고요. 가변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되면 조업을 계속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 다시요.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기업은 총 수입이 총 비용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가변 비용 이상이 된다면, 얘가 0보다 크게 되면 이때는 조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고정 비용은 조업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체크하세요. 관계없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업을 중단해도 이 비용은 발생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산을 계속하면, 네, 만약에 제가 요런 뭐 강의 전자칠판하고 이렇게 강의 도구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다가 그냥 이제 관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카메라, 조명 등등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중고시장에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팔아버려도 별로 회수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게 전자칠판 옛날 좀 오래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수하려고 해도 거의 사가는 사람도 없어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면 이거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강의를 찍거나 했을 때 얻게 되는 인건비 그 정도만 충당되면 그냥 계속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업을 계속할까 계속하지 않을까 할 때 이 고정 비용이 다 매몰 비용이라면 그거는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화 워터월드 제작자가 손실을 볼 것임을 알면서도 개봉하기로 계속 결정하게 된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미시경작은 이미 글렀어. 나 어차피 재수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여기서 그냥 때려치고 그냥 이 미시경제는 F를 받고 다음에 재수강해서 아예 수업을 안 듣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차피 내가 공부를 하던 안 하던 어차피 이 과목은 F일지라도 여기서 공부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지식이 높아져가지고 재수강할 때 강력한 재수강생이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때려쳤더니
그냥 아예 수업을 안 들어버렸어. 그럼 F 받았어. 난 재수강이야. 근데 하나도 무섭지 않은 재수강이 된다니까? 초수강이랑 다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재수강 하는 수험생이냐, 아니 뭐 이렇게 학생이냐, 아니면은 초수강과 비슷한 재수강생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째줄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업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변 비용마저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7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MR이 이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죠. 얘가 P가 되는 것이고 얘가 MR이 되고요. 얘가 또 사실은 AR이 됩니다. 같은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MC 거기 나와 있습니다. MC가 이것도 U자 형태인데 우리가 우상향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상향 하는 것만 그렸습니다. 자, AVC랑 ATC가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AVC가 색깔 맞춰 그려볼까요? 여기 최저점을 관통해 지나가. 최저점을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얘가 AVC 이렇게 돼요. AT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요. 이거 차이가 이제 고정비용이잖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ATC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MR과 MC는 여기서 결정돼요. 거기 따로 뭐 있진 않습니다.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렇게 Q스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은 Q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극대 달성하는 산출량, 그러면 요 이윤극대 산출량은 여기 나와 있는 P가 MC랑 같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P가 MC일 때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야. P가 여기잖아, P. 여기가 어떻게 돼? AVC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AC, ATC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은 이게 다 지워지는 거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쓱 지워집니다. 다 지워집니다. 지워집니다. 네, 요렇게 할게요. 지워집니다. 지워지고요. 지워지고요. 이걸 뭐 경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아서 요 정도 선에서 끝내도록 합시다. 자, Q스타에서 보면 여기가 AVC가 되고요. 여기가 P가 되고요. ATC가 되고요. 오케이? 이거일 때 AVC보다는 P가 크고요. ATC보다는 작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각각의 Q를 한번 곱해볼까요? Q를 곱해볼게요. 여기다가 다 Q를 곱했어. 곱하기 Q를 하면 자, 토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VC에다가 Q를 곱하면 TVC, 책에서 그냥 VC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P 곱하기 Q는 TR, 여기 P 곱하기 여기 Q 곱하기 ATC는 여기 평균이니까 TC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TR이 TC보단 작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이윤이 아니라 손실을 보게 돼요. 음의 이윤을 얻게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가변 비용보다 TR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조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모든 비용이 매몰 비용일 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조업을 계속할 때 여기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P 곱하기 Q니까 이게 바로 총 수입이에요. 그냥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이해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혹시나 해서
그냥 다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얘가 총수입이야. 근데 조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 색깔만큼 총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얘 날리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전체가 총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총 비용이 돼서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이만큼을 날리게 돼요. 조업을 계속 시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 빨간 색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업을 그만뒀다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업을 아예 그만두면 고정 비용만큼이 손해가 되는데 이만큼을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매몰 비용이니까. 이렇게 연두 색깔 따라오셨죠? 네. 연두 색깔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는 조업을 셧다운 했어. 중단했을 때 손실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업을 계속했을 때 손실의 크기는 빨간 색깔의 직사각형 면적인데 조업을 계속했을 때 손실의 크기는 연두 색깔 면적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거기 2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규칙을 예시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식 나와 있는 거 바로 밑에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거야. TR이 TC보다 작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지만 조업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밑에 시험을 잘 보는 방법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중간에 식하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건 토탈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요것처럼 P가 ATC보다 작게 되면은 역시 손실을 보게 되고요. 양쪽에다 이제 Q를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ATC가 여기 보시면 P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때는 조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원리랑 요 원리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8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인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시죠. 자, 예제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동일한 기업들의 단기 총 비용 곡선이 다음과 같다. TC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3Q에 3승 마이너스 18 Q의 제곱 플러스 30 Q 플러스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한계 비용은 이제 여기선 주어졌는데 직접 구하셔야죠. 9Q의 제곱 마이너스 36Q 플러스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가격이 그보다 얼마보다 낮아지게 되면 기업이 단기에도 생산을 그만둘까? 자, 이러한 정보가 있을 때 조업 중단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조업 중단점을 구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 우리 본 것처럼 여기 보시면 AVC가 조업 중단점이고 ATC가 이제 손익분기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AVC가 있습니다. 이렇게 ATC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TC의 최저점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야. 손익분기점이라 합니다. 손실과 이익이 나눠지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VC의 최저점 있잖아. 요거. 이게 조업을 생산을 중단할까 말까 그거야. 조업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셧다운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조업 중단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근데 여기서 조업 중단 가격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궁극적으로는 AVC의 최저점을 구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AVC의 최저점을 구하기도 하고요. 여기 각각의 최저점을요. 이렇게 MC 곡선이
관통해서 지나간다니까 이렇게 요 점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조업 중단 가격은 자, 첫 번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VC의 최소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AVC랑 MC가 같이 교차해 지나가기 때문에 AVC 이꼴 MC 1대 이렇게 풀기도 해요. 보통은 그냥 1번식으로 많이 푸는데 우리 책에서는 2번식으로 많이 풀고 있거든요. 책대로 한번 따라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VC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게 TVC가 되는 거지. 가변 비용이 되는 것이고 얘가 고정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AVC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여기에서 Q로 나눠서 요게 TVC잖아. 얘가 TFC 이렇게요. 그럼 TVC 저걸 Q로 미분하게 되면 AVC는 3Q의 제곱 마이너스 18Q 플러스 30 이렇게 됩니다. 아니 AVC의 최소점을 이건 미분해서 제로 놓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MC까지 이렇게 미분한 값을 주어진 거 보면 이 책에서도 학생들이 미분이라는 기법, 툴, 방법을 몰라가지고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까봐 그래서 요거의 최소점을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해서 계산하지 않고요. 요거 나누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MC는 또 아예 주어졌네요. 그래서 9Q의 제곱 마이너스 36Q 플러스 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은요. 따라서 정리하면 Q는 얼마요? 3 이렇게 나오게 되고 3일 때 네, 최소가 되고 3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Q가 3일 때 이렇게 조업 중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AVC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AVC 값이 요거잖아.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때 AVC는 네, 계산을 하게 되면 3달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값이 얼마냐면 3. 그래서 P가 3달러보다 낮아지게 되면 아예 조업을 중단해버리고 3달러보다 높으면 조업을 계속하고 P가 3달러면 조업을 해도 안 해도 무차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요게 그나마 제일 어렵긴 한데 또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288페이지씩 바로 밑에 볼게요. 그러므로 기업은 시장 가격이 이윤극대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가변 비용 이상 우리 AVC라고 하시죠. AVC 이상이 되는 한 조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 규칙은 어떤 시장 구조를 가진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게도 다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단기의 완전 경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단기의 공급 곡선을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